안녕하세요. 음,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야엘 카라코프스키라는 분이 분석한 멕시코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신이 공유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인데요. 네, 이게 1950년대만 해도 두 나라가 뭐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결과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 한국은 어떻게 교육 강국이 됐고, 멕시코는 왜 다른 길을 걷게 됐는지 그 배경과 이유를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당신께 시사하는 바는 뭔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라코프스키 분석에서 제 눈에 띄는 시작점이 바로 그 1950년대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한국전쟁 직후니까 사실 한국이 멕시코보다 훨씬 가난하고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멕시코는 오히려 꽤 안정적인 성장기에 있었고요. 그런데 수십 년이 흘러서 지금 보면 한국은 교육, 기술, 학문 이런 면에서 세계적인 기준이 됐는데 멕시코는 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분석이죠. 네, 도대체 뭐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카라코프스키는 그 답을 한국의 문화적 배경하고 정책적 접근 이 두 가지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문화적 배경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그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 컸다고 봐요. 교육을 단순히 지식 쌓는 걸 넘어서 사회 발전이나 개인의 어떤 도덕적 완성에 꼭 필요한 의무처럼 여겼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중요한 길이기도 했고요. 아, 교육 자체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군요. 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에 대한 존경심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분석은 교육이 국가 통합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가족, 국가, 사회 전체가 나서서 국민교육 수준을 높이자 이런 공동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교육에 대한 사회 전체의 에너지가 대단했네요. 그럼 정책적으로는 어떻게 뒷받침이 된 건가요? 분석에서는 그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겠죠? 그럼요. 그냥 문화만 그런 게 아니라 1960년대부터 한국 정부가 국가 산업발전 전략하고 교육을 아주 긴밀하게 연결시켰어요. 아, 산업 발전과 교육을요? 네, 단순히 예산만 늘린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수출 주도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서 교사 연수라든지 기술 교육, 또 연구개발 지원 같은 데에 아주 전력적으로 투자했다는 점을 카라코프스키는 지적합니다. 목표가 뚜렷하고 체계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딱 목표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접근했군요. 그럼 반대로 같은 시기에 멕시코 상황은 어땠는지 분석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분위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카라콥스키 분석을 보면 멕시코 상황은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고질적인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나 분열 같은 문제들이 교육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교육 불평등 문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양질의 교육이 기본적인 권리라기보다는 특정 계층이 누리는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교사의 지위가 좀 정치적인 문제에 엮이면서 전문성이 존중받기보다는 오히려 폄하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이랑은 정말 다른 모습이죠. 근데 멕시코도 교육 투자는 늘렸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효과가 좀 제한적이었을까요? 카라콥스키가 바로 그 지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요. 멕시코도